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8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8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필기 2부 시작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1번 위액 분비량 감소, 2번 식후 포만감 지연, 3번 지방 흡수력 증가, 4번 간의 약물 대사 능력 향상, 5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 증가. 자,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위액 분비량 감소. 또 뭐가 있죠? 위와 관련된 거. 위액의 산도 저하, 위액 분비량 감소로 소화 능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교재 보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도 포만감 지연이 아니라 복부 팽만감이 늘어나고 지방 흡수력 감소되죠. 간의 약물 대사 능력 저하됩니다.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변식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위액 분비량 감소가 정답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폐결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다. 2번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예방할 수 있다.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4번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오전에 고열이 나고 오후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 또 하나 뭐 있죠? 객단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바이러스성이 아니라 세균성, 폐결의 균에 의한 거니까 세균성 감염 질환이고, 자, 스테로이드 약물로 예방하지 않죠. 자, 4번 보시면 치료 기간 중 증상이 사라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나요? 아니죠. 중단하지 않고 의사가 지정해주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쭉 먹어야 되고, 중간에 중단을 하면 약제 효과가 미치지 않은 균들이 살아남아서 몸에서 활발하게 증식해서 치료가 실패로 돌아가서 결핵이 악화되기 때문에 먹으라는 기간만큼 충분히 약물을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폐결핵 환자겠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오전에 고열이고 오후에 열이 내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죠.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에 열이 내리는 증상, 땀과 식은 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폐결핵.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약물 복용 중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하다가 답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자, 1번 폐렴, 2번 빈혈, 3번 폐기종, 4번 뇌경색, 5번 동맥경화증. 자, 정답은요? 바로 2번이죠. 빈혈이죠. 예,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해다 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나타난다. 어르신한테 흔한 빈혈은 뭔가요? 예, 철분 결핍성 빈혈이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지방 유제품은 먹게 한다. 2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게 한다. 4번 매일 한 개비의 흡연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저지방 유제품은 먹게 한다. 자, 2번부터 보시면 격렬한 유산소가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없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겠고, 자, 3번 알코올 섭취로 열량을 보충하나요? 자,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체중을 늘려서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되는 게 맞겠고, 네 번째 담배 피게 하나요? 흡연이 아니라 금연을 해야 되겠죠. 바로 흡연은 혈관 자체를 망가지기 때문에 고혈압 대상자는 금연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물을 중단하고 운동을 하나요? 혈압이 조절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에 의해서 조절된 거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물을 드셔야 되는 게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저지방 유제품 먹게 한다가 답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번 척추 협착증, 2번 척추 측만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강직 척추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을 때 낙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3번이 답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가 요인이 되면서 증상으로는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이 있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저 자주 봐는 빈뇨와 참을 수 없는 긴박뇨, 밤에 자다가 또 소변이 마려운 야뇨증을 같이 갖고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정답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 준다, 2번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4번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5번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체위 변경 자주 해주고, 2번 침상 시트에 주름을 펴주고,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고, 5번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린다면 이거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문제는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라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청골부에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가 답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자, 보기를 보시면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 자, 1번 뇌졸중, 2번 뇌막염, 3번 파킨슨병, 4번 혈관성 치매, 5번 알츠하이머병. 정답은요 3번이죠. 파킨슨병, 도파민 분비 장애에다가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 대표적인 증상이죠. 답이 3번 파킨슨병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자,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정답이고, 1번부터 보시면 눈이 앞으로 돌출되는 게 아니라 눈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눈물의 양은 감소가 되게 되고요. 각막 반사도 저하가 되고, 5번에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말은 수정체 황화 현상, 이게 맞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 2번 감각 민감성 증가, 3번 갈증 감소, 4번 음식 섭취량 감소, 5번 수분 섭취량 감소.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소변 배설량 증가. 2번부터 살펴보면 감각이 둔감해지니까 민감성 감소고, 갈증은 증가를 하게 돼요. 음식 섭취량 증가하게 되죠. 수분 섭취량은요 3번과 연결되죠. 갈증이 증가하니까 수분 섭취량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 소변 배설량 증가가 답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상황은, 자, 1번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번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번 낮에 햇빛을 쬐며 운동을 한다,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았다, 5번 식욕과 체중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질병이라든가 신체적인 요인으로도 노인들은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최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가 정답입니다. 29번입니다.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1번 말초혈관 저항 감소, 2번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3번 관절의 유용성 증가, 4번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5번 심장의 수축 능력 증가. 자, 정답은요? 정답은 2번이죠.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니까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1번부터 보시면 말초혈관의 저항은 나이가 먹으면 늘어나게 돼서 증가가 되겠고, 관절의 유용성 감소돼서 뻣뻣해지죠. 자극에 대한 반응성 감소입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는 신체적 변화음은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가 정답입니다. 30번입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2번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하여 복용할 수 있다,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5번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서방제는 분쇄하여 복용한다. 분쇄할 수 없다죠. 왜냐하면 서방제라는 거는 천천히 작용이 나타나는 건데 분쇄한다면 빨리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하나요? 구강으로 복용하는 거는 경구 혈당 강화제고, 인슐린은 피하 주사로 아직까지는 주사를 놓고 있는 게 인슐린이고요. 3번 장용 코팅제는 분할할 수 있다. 장용 코팅제라는 건 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분할을 한다면 쪼개지면서 또 작용이 엉뚱한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해서 복용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은 정답이죠.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어서 분할선이 있는 거고, 5번에 항고혈압제는 자몽주스와 함께. 자, 자몽주스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항고혈압제 드시는 분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31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두, 2번 홍역, 3번 풍진, 4번 폐렴구균, 5번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폐렴구균. 우리 교재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 있고요. 또 하나 독감 인플루엔자는요 매년 맞고,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 이래서 네 가지의 예방접종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폐렴구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독감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실금을 여러 번 함,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3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임, 4번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5번 이른 아침에 운동을 간단히 함.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함. 자, 1번부터 살펴보면 실금을 여러 번 한, 여러 번이라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오후에 건망증이 더 심해짐. 더 심해진 게 얼마나 어떻게 심해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3번은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오랜만이 며칠 전인지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4번은 정답입니다. 근데 5번은요. 이른 아침에 새벽 4시라는 건지 6시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간단하게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치가 않아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5번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것. 4번은 오후 간식인 바나나 섭취를 거부한, 요게 정답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자,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어떨 때 보고 와야 되죠? 자,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추가 변경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의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는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 상태가 변한 건 2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어르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가 정답입니다.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가능하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다.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와 같다.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실시된다. 5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대리 작성이 되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자, 3번 연명 의료 중단은 의사의 도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아니죠.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것은 치료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통증 완화 의료 행위, 영양분 공급, 그 다음에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심한 말로 하면 그냥 죽게 만드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효력이 발생하여 연명 의료가 중단되어도 심폐소생술은 치료적 행위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해당이 안 되냐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연명의료의향서 쓰신 분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중단되면요. 그래서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효력이 발생하면 연명의료가 중단되면 물과 영양분 공급하지 않는다.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죠. 물과 영양분 공급됩니다. 또 통증 완화 의료 행위 공급되고요. 물 공급도 할 수 있고 산소의 단순 공급,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필수적인 거는 우리가 하지만 치료적 행위를 안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 효력이 있다. 2번이 답입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는 1번 동공이 축소된다. 2번 호흡이 규칙적이다. 3번 피부가 붉고 따뜻하다. 4번 근육 긴장도가 증가한다. 5번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여기까지 필기 2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